네, SK증권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물꾼입니다. 자, 오늘 아주 급등하는 SK증권의 모습입니다. 자,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SK증권 증권시장이 폭락해도 버틸 수 있고, SK증권이 SK라는 브랜드를 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SK증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채널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해 놓으시면 SK증권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소식 올려드리고, 우리 SK증권 만원짜리 한번 구경해 볼 때까지 제가 열심히 응원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SK증권의 상승 사유는 너무 간단하죠. 증시가 이제 강한 모습입니다. 증시가 오늘 갭으로 7% 정도 띄워놓고 6% 정도 띄워놓고 9%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증시가 좋아서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장 이제 핵심 요인은 사실 지금 증권사들, 운용사들이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훈풍의 증권사 순이익 4.3조 원 돌파했다. 77%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자, 1분기 증권회사랑 선물회사 영업실적을 공개했더니 아주 수수료 파티를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거래량 많으니까 그만큼 증권사들, 운용사들이 돈 많이 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축하할 일이고, SK증권 또한 제가 지난번에 좀 비교를 해드렸던 게, 원래 SK증권이 고객들 브로커리지 사업, 즉 고객들을 계좌 개설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수수료를 먹는 그런 사업을 많이는 안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SK증권이 사업부 개편을 하면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그 모집들도 많이 하고, 증권사 이제 리포트들도 많이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K증권에서 뭐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 쓰고 목표 주가도 제시를 하면서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뿜뿜하면서 어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체질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부동산 PF 사태 때문에 휘청였었던 게 사실 SK증권이고, 얘네들이 그때 깨달아서 야, 우리 너무 큰 사업만 하면은 한 번에 무너질 때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 우리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업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핵심 골자가 따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뭐 증시 상황을 계속 보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자, 최근에 거래량이 어떤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거래량. 자, 당일 거래량 순위를 보시면, 자, 어때요? 여러분들. 1위부터 10위까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이게 정말 특별한 그런 현상들인데,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ETF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게 보면은 선진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3위, 14위, 그 다음에 뭐 15위, 16위, 지금 다 ETF예요. 16위, 그 다음에 18위도 ETF, 19위도 ETF, 21위 ETF, 22위, 23위, 상위권 30개 중에서 한 60%, 70% 이상이 E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ETF가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ETF는 대부분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는. 자, 그런데 자, 지금 같은 시장에는 이렇게 적립식으로 내가 꾸준히 이 기업에 대한 ETF 또는 한국 증시에 대한 상승을 전망으로 모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살짝 트레이딩 관점으로 인버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단타 용도로 들어오는 트레이딩 관점의 수급들이 더 많죠. 그런데 이게 조금 올바르게 형성이 돼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미국이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ETF 투자자들이 정말 많고, 적립식 투자로 해가지고 내가 1억으로 투자 시작했는데 벌써 지금 9억이에요, 10억이에요라고 하는 미장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 불장 올 때 전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밀고 있는, 야, 우리나라 내가 미국 증시 팔고 한국 증시로 넘어오면은 내가 세금도 조금 어느 정도 감면을 좀 해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한국 증시 들어와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자금 유입을 유도를 시키고 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증시의 모멘텀과 하방 경직을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이런 ETF에 대한 활성화들을 계속 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 ETF로 가장 큰 돈을 버는 건 사실 운용사입니다. 운용사인데 얘네들 이걸 상장을 시킨 애들, 이걸 운용하는 기관들이 운용사죠. 코덱스 같은 경우는 뭐 삼성 자산운용이 되겠고, 하여튼간에 이 앞에 이름 붙은 게 이제 앞에 이름 붙은 게 전부 다 이제 자산운용사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운용사들이 운용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아가는 게 운용사이긴 하지만 그 거래를 하면서 발생되는 수수료 또한 증권사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최근에 이런 개인 투자들, 소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SK증권도 이에 따른 수혜를 같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증시 자금 동향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최근에 좀 많이 감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140조 원 부근까지도 지금 갔었죠.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고객 예탁금이 140조 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상당히 대단하고, 신용잔고도 엄청 실이 많잖아요. 이게 위험하다. 37조 원 가까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런데 뉴스에서는 계속 겁을 줍니다. 코스피 급등락하면서 신용 미수 거래자들 반대 매매 터지면서 1천억대 나왔다. 3일간 5천억 나왔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신용이나 미수를 써가지고 반대 매매를 당하면 증권사들은 이익을 볼까요? 손해를 볼까요? 아주 높은 확률로 이익을 보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원금이 1억이에요. 근데 내가 신용이랑 미수를 써가지고 한 5억 정도 매매를 돌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1억짜리 원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5억 정도 되는 투자자들이 발생시키는 수수료를 지금 증권사에서들 챙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 매매를 나가더라도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매 수수료 또한 발생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ETF가 앞으로 더 많아질 건데, 여러분들 세계 최대의 그런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들? 블랙록? 자, 미국에 이제 블랙록이라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얘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ETF가 한 1,400개 정도가 됩니다. 아이쉐어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쉐어즈가 붙어 있는 ETF 상품들은 전부 다 블랙록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고객들이 자산 유치를 운영만, 이게 ETF 메인만 시켜놔도 매년 꼬박꼬박 돈이 들어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 증시의 체질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SK증권도 앞으로 실적이 괜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셔야 되고, 또한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SK증권이 단순히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번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 SK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SK라는 브랜드를 썼을 때의 이점도 있겠지만, SK 브랜드를 만약에 떼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점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냐면, 이 회사는 그러면 이름을 앞으로 뭘로 달 것이며 지금의 최대 주주가 누구한테 매각을 할 것이냐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기업 M&A에 대한 기대감이 붙죠. 그러면 기업 M&A가 이루어질 때는 보통 기업의 몸값을 높여가지고 최대한 높은 가격을 인수대금을, 매각대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지금의 현재의 최대 주주가 갖고자 하는 태도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SK증권 몸집을 최대한 불려놔야 되기 때문에 고객도 최대한 많이 유치시켜놓고 이벤트도 하고 행사도 하면서 고객 유치에 힘을 쓰지 않겠냐. 그러면 SK증권 자체가 지금은 증권사 중에서 그렇게 브로커리지, 리테일 쪽에서의 그런 역량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K증권 앞으로도 정말 기대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M&A 이슈만 뜬다면 10,000원도 기대를 해봐도 되는 주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SK증권을 정말 오랫동안 봐왔고, 사실 10,000원 해봤자 2007년도 요때거든요. 요때 가격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쌍봉 맞고 떨어지더라도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만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종목 진단 받을 수 있는 링크, 그 다음에 무료 실전 매매방 입장 요청 링크 둘 다 남겨놨는데, 저 뭐 유료 리딩방 하는 사람 아닌 거 아시죠? 최근에 우리
정말 많은 종목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이 종목들을 실전 매매방에서 그냥 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마콘에서 96%, LGCNS 114%, 나무기술 102%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보다 구독만 해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원익홀딩스라는 종목도 아주 급등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실전 매매방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 꽤나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아 실시간으로 또 공유를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으니 여러분들 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타점 받아보셔요. 아시겠죠? 자, 오늘 SK증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